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줄이다 보니까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처음 안내 문구에 저는 어떠한 단톡방, 뭐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한데요. 이때는 제가 이제 방송을 매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 별도의 어떤 소통 공간을 좀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제가 뭐 매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를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법당님하고 피닉스님이 의견 주신 거, JK 루이스님, 피아니스트 123님이 의견 주신 거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네세라 그 시행 날짜에 대한 예상을 간단하게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9,284달러로 약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주봉 차트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이제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주선, 20주선 이제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20주선이 아직까지 이제 50주선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 그 오른쪽 엉덩이가 높인 상태에서 이 20주선이 살짝 이제 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지금 이제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51 이평선 이제 위로 올라와야지만이 이 21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지금 이제 21 이평선이 약간 우하향에서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361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살짝 꺾였고, 이 꺾인 부분을 바로 이제 돌려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361 이평선 계산을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거의 이제 현재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이제 봉들이 빠지고 있고, 지금은 이 위에 있는 봉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꺾여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361이평선이 약간 뭐 수평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361이평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361이평선이 약간 아래로 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121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201 이평선과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121 이평선 체크를 해보면 현재 이제 121 이평선 봉이 지금 갑자기 이제 들리는 이유가, 보시면 이렇게 3월 달에 급락했던 이 봉들이 빠지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1 이평선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밑에 있는 봉들이 계속해서 빠질 것이기 때문에 121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201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361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비트코인이 아래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만 유지를 해줘도 올라오는 이제 121 이평선 힘 받으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도 이평선이 이제 완전히 모여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완전히 응축한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만 정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볼게요. 63.62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제가 중요 지지 라인이라고 이제 그려놨던 이 라인들을 다 깼습니다. 깼고, 지금 보시면 20일, 50일, 120일, 200일, 그 다음에 360일 완전히 이제 역별이 됐죠. 역별이 됐고, 지금 360일,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이제 꺾였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제 급락 나왔던 이런 모습이 지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주봉에서 도미넌스가 이 120주선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는 한 차례 이제 반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59.8이니까 한 60까지는 빠지고 한 차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대형 알트코인이 뭐 XRP가 지금 120주선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착하고 다시 120주선 거기 안착한 이후에 다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120주선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봉이고 우선 주봉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주 이평선 20주 이평선에 올라타서 지난주에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봉 마감이 됐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일봉에서 설명드릴 때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5월 4일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되면 7월 21일 이 근처에 오른쪽 팔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그 일봉에서 21이평선, 51이평선, 121이평선 밑에 이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1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상방으로 턴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50일, 120일도 상방으로 턴을 했습니다. 턴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이 21이평선 힘 받으면서 한 차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먼저 오른쪽 팔을 완성하고 지금 이 0.4달러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주봉에서 12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제 이제 예상은 아마도 이제 XRP가 이 120주선 돌파하고 안착할 때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120주선한테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오고 그 이후에 XRP가 120주선에 안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파 상승을 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120주선 도미넌스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봉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봉에서 120주선 위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0.33달러예요. 그래서 지난번 2월달 고점이 원화로는 한 4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0.4달러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 120주선에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흐름을 예상을 해볼 때 그 2017년도 3월달 이 그림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요. 이 첫 번째 1파 상승이 채널 중반으로 이제 보통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중반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채널 중반 위치가 3.1달러. 그러니까 2017년도 말 그 고점 자리 이 자리가 1파 상승의 이제 목표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조정 거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4분의 1 근처까지 조정을 주고 3파 상승 이 채널 4분의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ISO 2002 그리고 PayID 출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 보호구였나요? 거기서 7월 21일부터 이제 XRP가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 번에 크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내가 차트에 맞게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 보면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아예 다음 채널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BTC 시장에서 아예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RP도 우리가 이렇게 채널을 그려놓고 채널에 맞게끔 대응하다 보면 채널 고점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해서 홀딩 물량 없이 다 물량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 이미 채널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 두고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당님하고 이제 피닉스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거의 다 온 걸까요? 코인데스크 기사인데 전체 거래소의 평균
평균 출금량으로 고래들의 매집 후 4개월 후 가격 상승이 2번이나 맞아 떨어진다는 3월 초 큰 하락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이번에 정말 크게 날아가는 비트를 볼 수 있을지. 기사에서 나온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차트는 가입해야 보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내용은 이제 법당님도 이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고래 원기옥 완성기간 4개월 그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보통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에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습성이 있느냐?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 거래소 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매수한 그 코인을 옮겨놨다가 다시 반대로 가격이 고점이라고 죄송합니다.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매도를 위해서 그 외부 지갑에서 다시 이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가 전체 거래소 평균 출금량을 표현을 했는데, 이 평균 출금량은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소 밖으로, 그러니까 외부 하드월렛 지갑으로 옮겨진 그 암호화폐 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주황색 이 평균 출금량이 피크를 찍고 나서 4개월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이 나왔다. 물론 이제 고점은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고점이 나왔는데,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피크를 찍고 나서 4개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4월 달부터 2019년 4월부터 올라오는 그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냐? 2020년 현재 모습은 올해 이제 3월 18일에 보시는 것처럼 피크를 한번 찍었어요. 피크를 찍고, 이 피크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3월 18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 고래들이 이 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개인 지갑으로 대량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겁니다. 옮겼고, 그 기간부터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선 그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4개월 뒤가 되는 3월 18일이니까 7월 18일부터는 좀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예전 두 경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여기 나온 거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로 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모아지고 20주의 평선이 그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를 높인 상태에서 상방으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주도하는 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미노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에서 나온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의 장이 저는 연출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를 법당님하고 이제 피닉스님이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레포를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제 은행에 유동성 쇼크가 올까요? 아니면 다른 유동성 주입 시스템을 사용할까요? 요즘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페드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이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자산 기타 구매 계약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자산 매입을 페드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 음영 영역이 보시면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날 때쯤에 자산 매입을 이제 중단을 하고 0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쭉 진행이 되다가 다시 페드에서 이렇게 자산 매입을 쭉 했고 거의 이제 피크를 찍고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음영 영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다시 0으로 내려왔습니다. 0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경기 침체, 이 제로로 내려온 이후에 이 경기 침체가 몇 개월 뒤에 끝이 나고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 여기 이제 은행의 유동성 쇼크가 올까, 아니면 다른 유동성 주입 시스템을 사용할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은행들, 뭐 모든 은행들이 다 유동성 쇼크를 맞진 않겠지만 지금 변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은행들은 유동성 쇼크를 맞으면서 사라지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것은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 자체가 은행을 기반으로 금융과 또 이제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커온
세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은행들은 당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동성 주입 시스템을 사용할까?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로 자산이 들어오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갖고 있던 부가 일정 부분 새로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부자들이 탄생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 123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볼게요. 피아니스트 123님이, 예. 미국 브룩스 프라더스 파산 기사 올려봅니다. 음모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은 기사만 보시면 됩니다. 2000년 미 대통령의 옷도 무너졌다. 이 문구를 보자마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니나 다를까 게마트리아 넣어보니 트럼프 대통령, 뭐 스탁마켓 크래시, 인텔리전트 XRP 이런 등등들이 단어가 나오고, 다른 분들도 궁금하면 이 브룩스 브라더를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장님 혹은 다른 분들에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0 또는 0 미만으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월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번 알트장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도미넌스 관련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시총에서 이제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00까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도미넌스가 최대 범위가 여기 보시면요. 최대 범위가 0이라는 거죠. 0. 아무리 도미넌스가 이제 빠져도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올라도 여기 범위 이상에는 그 위도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도미넌스가 예전에 가장 이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100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시면. 왜냐면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일정 부분 있고, 만약에 시장에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혼자 이 시총을 차지하는, 이 지금 코인 시장을 차지하는 시총에 비트코인 혼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100이겠죠. 비트코인 시총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100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서는 100 아래,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총을 차지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 100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2017년도에 알트코인이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90대에 있던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0에서 이제 100까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 물론 뭐 그 원유 선물 시장이 뭐 마이너스까지 갔고, 물론 이제 선물하고 괴리는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0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된다면 언제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네세라 게세라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세라 게세라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해왔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유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힘을 다시 전 세계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그 네세라 게세라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 근본입니다. 지금 그 페드에서 돈을 그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그 시스템을 종료시키고 근본위로 돌아가는 것부터가 네세라가 이제 시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근본위를 시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이제 벌어질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주디 셸턴이 근본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고, 주디 셸턴이 지금 이 디지털 근본위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디 셸턴이 페드 의장직으로 가게 되면 근본위 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페드의 의장은 파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아직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아직 2년이 남아 있는데 그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주디 셸턴이 페드 의장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JK 루이스님이 올려주셨던 그 내용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페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다 썼다라는 거죠. 페드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썼기 때문에 페드는 이미 이제 힘을 잃었고, 파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수아비, 그냥 페드 의장으로 지금 있긴 하지만 파월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교체되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일을 진행할 사람은 주디 셸턴이기 때문에 주디 셸턴으로 교체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린 건데,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시면요, 상원 뱅킹 패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뱅킹 패널이 뭐냐면 상원에 있는 은행위원회입니다. 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트럼프의 연방준비위원회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 보시면 연방준비위원회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후보 지명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패널에서 한 표로 우위를 점한 공화당이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주디 셸턴 후보를 선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공화당에서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한 표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디 셸턴이 페드 이제 의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게 금요일 이제 이번 달 말에 연방준비위원회를 위한 그 지명에 투표를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러면 지금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파월로 있지만 그 중간에 이 7월 안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교체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의장이 주디 셸턴으로 이제 교체가 되게 되면 그때는 근본 이제 발표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근본인재를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사람이 주디 셸턴이기 때문에 파월이 근본이제 발표하는 것은 그림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리플 589님이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는 페드 의장을 주디 셸턴으로 교체하고, 만약에 이번 달 7월 달 안에 주디 셸턴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그때는 근본이제 발표가 정말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되는 거다. 딥스테이트 세력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PA 치프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근본이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트위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트위터에 나와 있는 이제 글인데, 우리는 이제 오바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근본이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근본이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단순하게 이게 그냥 미국의 근본이제 네세라가 아니라 네세라 게세라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이제 법정 앞에 원화를 쓰고 있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달러와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근본이제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근본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4차 산업은 AI, 뭐 로봇, 그 다음에 퀀텀,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어두운 그런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글을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뭐 헐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언론인 등,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데, 그 제거가 되고 있는 근거로 지금 이제 프랑스 총리가 대표적으로 딥스테이트로 되어 있어요. 프랑스 총리 마크롱하고,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하고, 독일의 메르켈이 그 Q맵에 들어가서 보시면 딥스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프랑스 총리 전격 교체, 지방선거 참패 후 국정 쇄신 모색,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로 우파 정치인인 장 카스텍스를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이 총리에 의해서 내각도 완전히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새로 이제 구성된 내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정치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실권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 저수지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언론인들, 헐리우드 스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마 딥스테이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는 날도 머지않아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글이 이제 대각성인데 그러면 이제 이 대각성을 왜 해야 되는가? 악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대중들은 그들의 실제 모습을 알 필요가 있다. 천년왕국 풍요의 시대로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커님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제 많은 그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둘씩 일깨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대중들은 주류 언론을 보고 주류 언론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각성의 한 차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중들이 그런 주류 언론을 끊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실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이제 그 과정이 그 블랙아웃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변화 준비.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제거되고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 뭐 천년왕국, 풍요의 시대, 뭐 황금의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해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를 일찍부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방송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암호화폐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제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기 개발 관련된 이야기 또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제 오븐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어느 때가 온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놀고 먹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의학 기술도 발전하면서 인생 자체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 인생을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하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림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칠판에 600이 3은 6 이렇게 적어놓고 혓바닥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어요. 굉장히 개구쟁이처럼 혓바닥을 쭉 내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라고 봅니다. 600이 3은 6이 아니라 3인데 왜 6이라고 적었을까? 분명히 아인슈타인이 6이라고 적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고 당연히 600이 3이 6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6이라고 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관점에서는 야 600이 3은 6이 아니라 3이야 너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좀 더 높여서 차원을 높여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아인슈타인이 600이 3을 6으로 적은 이유는 그 보르텍스 수학에서 6과 3은 동일한 숫자로 이제 보고 있어요.
3은 6이 될 수 있고 6은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르텍스 수학, 그 우주의 수학이라고 불리는 그 보르텍스 수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이 6 빼기 3이 6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틀린 답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답안지에 답을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관점, 우리가 어떤 상대방 관점, 그리고 내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